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우리 너무 정면을 보고 있죠? 이런 적 처음이고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청자분들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정면 얼굴 처음 보시잖아요. 부담스러우실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셜록님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메인으로 나갈 수 있게 정면을 보는 앵글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녹음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많이 어색하네요. 맨날 서로 시선을 보다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보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은 며칠이죠? 12월 30일이에요. 12월 이날이 30일. 왔습니다. 와, 진짜 이 시간이 올 거라고 셜록님 생각은 하셨었어요? 우리 매년 1월달 시작할 때마다 새해 결심 먹고 계획 먹고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시간이 저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거든요. 정말 쑥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시간 너무 빨리 정말 가죠. 그 손 안에 집 물처럼 쑥 나가더라고요. 여기 스르르르 새어 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한 해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좀 더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올 한 해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쁘게는 보낸 것 같은데 막 기억에 남는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늘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없다니. 이게 입금이 좀 두둑히 되면은 내년에는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다. 저도요. 네, 돈 많이 버는 게 일 좀 열심히 하려고요. 목표가 돼버렸네 이제. 네, 다들 연말 지금 30일이니까 내일은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실 것 같고 다들 어떻게 연말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응원도 하고 싶고 여러 감정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12월 다섯째 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말 올해 2022년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해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책과 영화 처방전 같은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처방전. 네, 처방전. 저희 근거리에 있는 언니들한테 혹시 요즘 근황이 어떤지를 여쭤보고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저희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상담이 아니죠. 상담을 신청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녹음을 했었던 책, 영화를 처방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오늘 방송을 짧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익명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셜록님, 조감독님 올 한 해 애인을 부단히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만들지 못했습니다. 연말 제가 남자친구 없이 연말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혹시 혼자 볼 수 있는 책이나 영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볼 수 있는 책이나 영화. 저는 솔직히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사랑 이야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요. 더 염장만 드릴 뿐이에요. 맞아요. 네, 사랑 이야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올해 초에 너무 일이 바빠서 잠시 헛헛함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새해 첫 책이 이거였어요. 어떤 책이었죠? 저희 이제 홍수진 님이 추천해주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었어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정말 외로울 땐 다른 사람 찾을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나를 만나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를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된다. 아니 왜 웃냐면 지금 연말에 혼자 집에서 책이랑 영화를 보는데 나는 차별주의자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나는 책이 몇 권이 더 있는데 저희가 올해 했던 것 중에서 사실 돈룩업도 그렇고 그리고 정혜선 선생님 있으신 나의 덴마크 선생님도 그랬고 또 그레타 툰베리도 그랬고 그러니까 뭔가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고 뭔가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들을 접하면은 제가 좀 더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셜록님이 추천하는 책에 이어서 저는 방금 얘기하셨던 나의 덴마크 선생님. 나의 덴마크 선생님을 아주 강추합니다. 이게 보면 정혜선 작가님이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죠. 유학을 가신 건데 유학을 가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공감되는 포인트가 많아요. 맞아요. 예, 외로움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좀 지치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뭔가 새로운 배움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는 자극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쭉 연장해서 내가 그 다시 돌아온 삶에서 실천해 나간다라는 대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청춘 선거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좀 절 많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작품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네. 그래서 뭔가를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찾기보다는 나를 좀 채울 수 있는 걸 찾으면은 좀 더 헛헛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인생 살면서. 근데 저는 앞으로 그 작품을 접하고 일단 사실 더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더 찾아보고 저는 이 작품 이후로 후보 3번 이후에 후보자들의 고객을 읽게 됐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난 김에 한번 정혜선 작가님께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 연말에 읽기 좋은 책으로 정혜선 작가님의 책을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아주 돌발 상황입니다. 미리 약속하지 않았고요. 저희 전화를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안부 인사를 여쭐 겸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번호가 뭐냐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네, 정혜선 작가님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요. 저희 그러면 나의 덴마크 선생님을 사서 정혜선 작가님과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선 선생님 저희가 연락 드렸고요. 보고 싶고요. 텃밭에 한번 초대해 주신다 그러고 일단 초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을에 한번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못 가고 있어서 정혜선 작가님 나중에라도 저희 콜백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모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가면 굉장히 즐겁고 좋은데 이상하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모임을 갔다 돌아오면 집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마음에 허전한 공허함만 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외롭고 또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혹시 이런 저를 위해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나 책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함께 했던 작품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윤경 님이 추천해 주신 내일을 위한 시간. 내일을 위한 시간. 그리고 또 하나 긴긴 밤. 긴긴 밤이요? 긴긴 밤은 언제 읽어도 좋죠. 맞아요. 이 두 작품 왜 추천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다 힘들죠. 다 헛헛하고 다 공허하고 또 그런 걸 저희 또 많이 느끼는 시기고. 맞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는 더 그게 더 크게 올 거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작은 도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들이 사실 우리를 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긴긴 밤에 전 사실 긴긴 밤 읽고 앞으로 내가 보는 펭귄과 코뿔소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사람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셜록님이야말로 사실 살롱의 코끼리 언니잖아요. 코끼리 언니일까요? 그럼 뭘까요? 코끼리 이모? 맞아, 긴긴 밤은 진짜 좋은 책이어서 맞아요. 저희가 긴긴 밤을 언제 녹음을 했었죠? 5월에 했었나? 그쵸, 6월달에 했죠. 6월달에 했나요? 그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함께 했죠. 함께. 네, 맞아요. 긴긴 밤은 지금 시기에 읽으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몸이 추우니까 이제 조금만 따뜻한 책을 읽어도 마음이 확 데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긴긴 밤 저도 추천드립니다.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읽어보십시오. 못 읽어본 언니가 있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연이 있나요? 네,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과 자주 싸웁니다. 네. 자주 싸우고 자주 서운해하고 자주 또 속상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 이상 그 사람들과 가까이 좁혀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얘기해도 되는 것들까지 숨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거든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크게 기대하고 또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책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저 일단 첫 번째 추천작은요. 네. 저희 3월 달에 지혜님하고 미니님하고 함께 녹음했던 욕바지 특집 저물력 맹수들의 싸움입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맥락을 크게 벗어나죠. 이유나 들어봅시다. 이유나 들어보자. 진짜 왜 그런? 왜냐면 네. 저희가 이 작품을 녹음을 할 때 개념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좀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걸 사회적으로 이제 체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100% 맞는 개념은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이해해줄 수 있는 내 개념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나는 나대로 인정하고 나도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책에서 느꼈던 게 한 남자를 한 인물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제3자가 보면은 이 남자가 정상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임에도 바보를 만들어버리긴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나는 행운이다. 물론 나도 인간관계에서 갈등도 겪고 저 사람과 나의 차이를 느끼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사실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들과 어울릴 수 있고 어느 정도 공감들이 형성할 수 있어. 나는 너무 다행이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많아서. 그런 걸 하나씩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작품 저물력 맹수들의 싸움도 굉장히 재밌었고 또 하나 저희 최근에 녹음했던 Everything Everywhere. 이거는 뭐 그쵸? 모든 상황의 교과서 같은 맞아요. 영화죠.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입니다. 네, 교과서예요. 이거는 네. 정말 다정함이 필요하다. 나에게 맞아요. 정말 다정함이 네.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 들 때 무조건 읽으셔야 되는, 아니죠, 보셔야 되는 영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들과 갈등을 느낀다고 해서 그들에게 나에 대한 다정함을 좀 바란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다정함을 장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영화를 보시고 먼저 한번 베풀어 보셨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에게도 이 영화를 추천을 해드려야겠네요. 요즘 정치 경제 뉴스만 보면 화가 납니다. 진짜 이 화를 어디에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연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같이 보세요. 네. 여기 저는 요새 사실 화두가 다정함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먼저 어떻게 다정함을 표현을 하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믿기도 하고. 그런 고민한다는 자체가 이미 난 다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연이 들어왔네요. 네. 저는 이제 막 직장을 갖게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네. 근데 제가 요새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알코올과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술을 요새 많이 먹게 됐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술을 찾습니다. 자꾸 알코올을 찾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꼭 맥주 한 잔씩 마셔야 되고 주말에는 소주 한 병 까고 잡니다. 저 이렇게 알코올 흘리게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저는 이분에게 두 개의 작품을 좀 처방해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작품이죠? 일단 첫 번째 작품은 사마에게라는 작품이에요. 또 맥락을 크게 벗어났죠?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사마에게인지. 네. 사마에게는
시리아전이죠. 네. 시리아전을 담은 다큐 작품인데요. 사실 저도 한수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굉장히 잘 드시죠? 네. 주량도 세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전쟁의 실상을 담아서 사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막상 또 작품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사실 조금 좀 약간 안도감을 갖게 됐어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네 인생에 고마워해라. 지금 네 삶에. 그런 거 아니죠? 그건 맞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살롱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유튜브. 네네. 제가 이산가족 찾기. 이산가족 상봉. 네, 83년도에 방송됐던 야, KBS 이산가족 찾기라는 걸 제가 알고리즘을 타고 가다가 추천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한 개 클릭했는데 완전 눈물 버튼인 거야. 야.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 요즘에 감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보고 싶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연락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나에게 그 정말 큰 축복인데 그래서 지금 너무 내가 편안함에 젖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걸 이 사마에게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도 좀 많이 들었고 진짜요? 내가 만약에 저런 전시 상황에 빠졌으면은 난 지금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을까?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도 일이지만. 근데 나는 일단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은 되니까 좀 더 그거에 집중해보자. 좀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강남의 탄생을 또 추천드려요. 결국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네. 찾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자본주의 괴물이다. 지금 일이 힘들어서 지금 밤에 술 먹고 잔다는데. 언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언니한테 제가 좀 조언드리고 싶은 건 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살펴보고 그거를 자극받을 수 있는 거 찾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또 참 자극받은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여러 가지 처방지를 써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책도 네. 좀 좋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네. 술에 빠진 언니에게. 저는 어나더 라운드라는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영화이고 저희가 4월에 방송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도 삶에 굉장히 무료함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고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한번 먹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만취가 돼서 정신도 잃고 막 정말 끝까지 가는데 이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리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알코올홀릭 언니들 어나더 라운드를 한번 꼭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니들 술은 나쁜 게 아니에요. 중독만 안 되면 돼요. 네. 즐기는 건 괜찮아요. 그럼요. 네, 술에 제가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이 왔습니다. 많이 왔네요. 네, 사연이 많아요. 네. 네. 워킹맘이시네요. 워킹맘이시고, 요즘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어린이집을 가게 돼서, 저도 직장으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직장과 그러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반가운 친구들도 다시 보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제 삶이 개인적인 삶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감정이 들 때 볼만한 책이나 영화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킹맘 언니. 제가 먼저 추천을 네. 드릴게요. 저는 달달보름님과 함께 했었던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빈민층에 속해 있는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가지고 있는 형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그런 두 모녀의 이야기와 또 그들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보면 뭔가 모르게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리고 아이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엄마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내가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해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정혜선 선생님, 저희를 지금 방금 맞네요. 저희를 깐 정혜선 선생님의 추천작이신 김경림 작가님의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찰떡입니다. 네, 이 책도 추천을 드려요. 아, 정말 찰떡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때 장난으로 이 책을 읽고 작가님 기대고 싶다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엄마는 정말 강하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아직 엄마의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냥 사실 우리가 아이가 없이도 살기도 힘든 세상이지만,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가 김경림 작가님의 아이는 좀 이제 좀 장애를 가지고 그쵸, 병을 가졌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을 텐데 그럼에도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아이에게도 훌륭한 엄마, 강한 엄마, 맞아. 너무 좋은 엄마셔서 과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엄마가 아니지만 읽으면서도 엄마가 아닌데도 되게 느끼는 게 많았고 맞아요. 배우는 점들이 많았어가지고 김경림 작가님 언제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기대고 싶어요. 정혜선 작가님이 연락을 안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 참에 지금 두 아이 엄마로 네. 살고 있는 우리 살롱의 다이아몬드 달달보름님께 한번 추천작을 그쵸? 여쭤볼까요? 네, 우리 좋습니다. 달달보름님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보름님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신가요? 저는 셜록님과 함께 네.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름님. 저 혹시 한 1분만 통화할 수 있나요? 네네네. 저희가 받은 사연 중에 괜찮으신가요? 달달보름님. 네, 옆에 애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으세요? 시끄러울까봐.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받은 사연 중에 워킹맘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한 네. 그런 언니가 있는데 혹시 이런 언니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어디 갔어 버나뎃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경력 단절된 엄마가 다시 자기 꿈을 찾아서 북극으로 여행을 가요. 너무 좋다. 네, 그거 보면서 저도 되게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생각이 나서 네.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살롱의 다이아몬드시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연말 특집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언니들에게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있거든요. 목소리가 상당히 잠겼고 제 목소리로 아마 워킹맘의 고충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희망을 얻고 있으니 같이 희망 찾으시고 2023년도 활기차게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름님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희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만간 또 만나요. 네. 애들아, 엄마 괴롭히지 마. 끊겠습니다. 네. 이제 사연 2개 남았거든요. 네. 2개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마지막 마무리는 또 덕담으로 또 끝내야 되니까. 네.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언니네요.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제가 세운 가장 큰 목표가 예쁜 몸을 만드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달 바짝 다니던 헬스클럽도 지금은 거의 가지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강한 의지와 또 인내를 하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 혹시 저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저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혹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 감독님인가요?
제 얘기 같기도 하네요. 네. 제 얘기일 수도. 저는 일단 두 작품을 추천드리는데 저희가 함께 했던 작품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엑싯이라는 작품이에요. 예.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전 영화관에서 3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한테 되게 기분 좋은 자극을 줬던 영화여서. 맞아요. 그리고 절대 재난영화제는 무겁지 않고 너무 즐겁고 사실은.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게 이제 재난 지역을 탈출하는 영화인데 이 유나 배우하고 조정석 배우가 대학교 때 암벽 타는 동아리 있었어요. 산악회 동아리. 그래서 보면은 근력을 활용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자극돼요. 근데 배우고 정말 싶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좀 자극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어깨 운동을 해야겠다. 아 진짜 근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암벽을 타는 모습이 나오는데 건물을 타거든요. 조정석 배우가. 그런데 어깨 힘이 어느 정도로 좋아야 저렇게 탈 수 있는 거지? 그치. 저는 그 한 달 동안 영화를 보고 나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도 잠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반짝 왔죠. 그래서 저는 여름 때 되면은 특히 맞아, 조금 여름에. 기운이 떨어질 때 좀 자극을 받는 용으로 이 영화를 한 번씩 찾아보고 요즘에도 보니까 케이블 TV에서 굉장히 많이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명절 때마다 맞아요. 방송을 또 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맥락이 안 맞는데 또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를 와 이거는 진짜 궁금하다. 왜? 네, 저희가 또 함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 들었던 감상이 저희가 한창 이때 또 안티 에이징에 대해서 맞아요. 한창 또 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랬었어요. 때인데 네. 저는 이때 이걸 보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좀 또 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뭐 외모 지상주의의 어떤 좀 희생양처럼 살을 빼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언니들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근데 그냥 자기 만족인 거야, 그거는. 그래서 뭔가 내가 과도하게 조금 만들어진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언니들한테 우리는 다 정상적인 아름다움 그거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영화를 보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를 먹으나 어리나 똑같다. 맞아요. 그 삶의 과정은 보니까 똑같다. 거꾸로 살거나 그냥 정으로 살거나 맞아요. 네, 똑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해주고 있기도 해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특히나 우리 지금 같은 시기 뭐 연말이나 연초에 보기 정말 좋은 영화는 맞거든요. 맞아요. 네, 꼭들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의 추천작은 뭔가요? 저도 같은 작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엑시트를 사연인가요? 생각했었거든요. 네, 엑시트 딱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저는 올해 큰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여러 고민도 많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도 있어서 예전 같지는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일을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책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우리 이 사연 들으니까 생각나는 작품이 딱 있지 않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쵸?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시작.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자, 이인혜 작가님께 한번 제가 연락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인혜 작가님 받아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작가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저희 지금 살롱 연말 특집 방송을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래서 작가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나서 전화 드렸는데 네네. 작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회사를 들어가셨나요? 저 고등학생 애기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네. 다시 학원에 생활비가 어쨌든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을 시작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글도 준비 중이고 뭐 아직 제약이 된 건 아닌데 막
편집자님과 대화 중인 단계? 아, 네, 그래서 네. 준비도 하고 있고 합니다. 네. 아, 그럼 다음 작품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계약이 되면은 지피리 굿바로 들어가는 거고 네.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다음 기회를. 아, 그러시구나. 다음 네. 작품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보다 되게 독특했는데요. 제가 어떤 글들을 쓰고 싶은지 좀 물어보셨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 그러시구나. 네,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그냥 로그라인 정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와, 작가님. 저희 네. 전화 받아주시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하도 까이다 보니까. 저는 불러주셨으면 심지어 갔을 거예요. 완전 갔겠죠. 앉아 있었겠죠. 작가님 혹시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 중에서 네.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이제 막 카페 창업을 하신 분이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요새 되게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작가님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영화나 책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냥 인문학 서적 많이 읽으시면서 어떻게 마케팅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나 고민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카페가 좀 힘들다, 처음 오픈해서 좀 쉽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일단 빨리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뭔가 읽으시기보단 그 시간에 얼른 뭐 전단지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아니면 상품이라도 하나 더 해서 이벤트라도 하나 더 하셔서 수익부터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그 좋은 조언이세요. 맞아. 생각만 하지 말고 몸으로 뛰어라. 여기 또 유경험자이시기도 하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예전에 옛부터 곡간에서 인신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보장되어야 네, 그 다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네. 이런 현실적인 조언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작가님, 그럼 저 이제 살롱을 또 즐겨 찾아주시는 언니들에게 연말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벌써 어느새 2022년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요. 벌써 토끼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쵸. 2023년은 제 느낌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더 전체적으로 밝고 희망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가서 그런 것도 같고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도 되고 있다고 하고 경제 상황도 좀 나아져서 좀 많은 분들께서 여유롭고 원하는 거 하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작가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연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곧 만나요.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또 봬요. 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받아주셔갖고. 와, 진짜 정혜선 작가님 이 방송 보고 보셨나요? 계십니까? 제가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네, 저희 마지막 사연에 대한 뭐 또 추천작이 있으세요? 아니 저는 왜냐면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저도 이 시기에 이 책을 읽는 시기에 일이 너무 바빠서 다 때려치고 장사나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정말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고충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욱해서 생각하시는 분이면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으로 공부를 한번 간접 맞아요. 경험을 한번 하시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와, 저희 저 한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엄청 많아요. 되게 오래 또 생각보다 많은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러면 저희 2022년의 마지막 방송. 네, 마지막으로 언니들에게 연말을 보내고 네. 새해를 준비하고 있을 언니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제가 12월 달이 돼 보니까 나름 추위가 빨리 와서 연말의 분위기를 좀 빨리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안 왔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나름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냥
그냥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26일이 되니까 싹 사라지는 걸 보고 맞아요. 느꼈던 게 뭔가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떤 낭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굳이 뭐 성탄절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1년 내내 뭔가 나의 가슴을 몽글몽글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몽글몽글한 거를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늘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유, 그건 항상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언니들이랑 같은 시간을 살면서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을 또 나눌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해소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살롱에 더 자주 오셔가지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내년 목표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 북신의 살롱을 계속 같이 하는 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박한 것 같지만 또 큰 목표이기도 해서 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언니들도 혹시 올해 못다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올해 못 지킨 게 있다면 정말 딱 한 가지만 내년에 그 한 가지만이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건강이 최고죠. 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안내 드리지만 저희가 2023년 1월에는 방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겨울 방학을 네. 가지고 각자의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다가 2월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1월 한 달은 잠시 방학을 가질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 주셨다가 2월에 다시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월 달에? 1월에 그냥 쉬려고요. 제가 겨울이 되면 진짜 게을러지거든요. 네. 쉬려고 계획하고 있고. 네, 그러면 연말 잘 보내시고. 아쉽네요. 네. 네. 2022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